자, 이제 문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또 이제 8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8번 문제 역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매번 시간마다 부탁드리지만 단어 강의니까 단어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지문이 조금 마음이 약간 불편한 건 있어요. 왜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주고 가서 약간 좀 찜찜한 게 있긴 한데 단어 강의니까 단어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과학 연구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더니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 바로 뭐냐면 다양한 요인들을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깊은 이해를 얻어내는 능력이 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 앞쪽이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갈 것임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보기가 나와 있는 놈을 정답으로 택하면 될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과학 연구에서 더 깊은 이해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비교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보기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해석은 뭐 당연히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비교도 해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왜 그게 답이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가 왜 부차적인 보기가 되는지 간단하게 서술해 뒀으니까 그것도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연구의 세상에서 이 전문가들은 종종 embark온을 하게 되는데 embark라는 단어는 얘는 보통 이제 탑승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뒤에 on이 붙잖아요. 그러면 embark on이라고 쓰게 되면 요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착수하다, 시작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위에 거하고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보통 우리는 이제 단어장 갖고 공부하다 보면 단어장의 치명적 약점 중에 한 가지가 embark만 나오고 얘가 다르게 붙었을 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뜻만 외우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embark on이라고 됐는데도 탑승시키다라고 해석해버리거나 이런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 기억할 수 있을까? attend라는 동사는 뒤에 명사가 오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참석하다, 출석하다라는 뜻이 됐지만 attend가 뒤에 on이 오면 이때는 뭐가 되죠? attend on이라고 쓰게 되면 이때는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뜻이 됐잖아요. 얘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붙여서 항상 같이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prepositional verb라고 그래서 전치사구 동사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 영어책이 개무시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죠. 근데 얘는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컷 외웠다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prepare 뒤에 명사가 붙으면 이때는 무엇을 준비하다라는 동사가 되는데 이게
prepare 뒤에 만약에 for이 붙으면 이건 조금 다르죠, 그죠? prepare for라고 쓰게 되면 얘는 어디에 뭐가 되는 거냐면 대비하다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뭐를 준비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15분까지 마치고 나면 다음 시간에 단어 시험을 볼 건데, 그러면 아니요, 안 봐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필기하다 펴줄게, 이 새끼가 뭐 이런 걸.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이 시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오고, 뭐 시험지 복사하고 이러는 건 위에 걸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고 준비해 오는 건 밑에 걸 써야 돼요.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believe라는 단어가 믿다라는 뜻인데 뒤에 in이 붙으면 의미가 달라지죠. 표정이 모르는군요. 그냥 모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believe라는 명사가 우리가 열심히 믿다라고 외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believe God이라고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I believe in God이라고 쓰는 건 얘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단어장은 이런 걸 완전 무시해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뜻을 구별해서 익히셔야 돼요. believe라는 말은 팩트를 믿는 거예요. 그 자체를 믿는 거고, 밑에 있는 in을 쓰게 되면 존재나 능력을 믿는 걸 in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애한테, 시험 보러 가는 애한테 나는 너를 믿어라고 하면 어떤 걸 써야겠어요? 그때는 밑에 걸 써야죠. 위에 걸 쓰면 이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걸 믿는다는 얘기고, 야 시험 잘 봐, 난 널 믿어라고 쓸 때는 당연히 아래 걸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서 다른 뜻을 하나 만들어내는 이런 걸 우리말로 딱히 옮겨오는 책이 없어요. 영어로는 prepositional verb라고 하는데, 제가 쓴 책에는 제 마음대로 전치사구 동사라고 옮겨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 책으로 옮겨놓은 말이 없는데,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서 다른 동사를 만드는 건 애초에 처음부터 다른 동사라 여기고 따로 외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돼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탐험을 시작하는 거죠. gather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탐험을 시작하는데, 자, 그게 어떤 데이터냐면 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첫 번째 오늘 이제 공부할 단어로 pad 나오네요. PED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뭘 나타내냐면 발을 나타냅니다. 자전거 발로 밟는 페달이죠. 손은 뭐라 그래요? 손은 지난번에 나왔어요. MAN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I나 O 같은 로마 말로는 마노라고 그래요. O를 붙여서 쓰는데 얘가 들어가면 손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발이 됩니다. 그래서 손에 바르는 건 매니큐어라고 그러고 발에 바르는 건 페디큐어라고 그러죠. 단어는 몰라도 그런 건 아는군요. 그래서 자전거 발로 밟는 거 페달입니다. 앞에 있는 EX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걸어 나간다는 얘기가 돼서 expedition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원정, 탐험이라는 이런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숫자 1, 유니, 모노라고 하는 거 배웠죠. 숫자 2를 뭐라고 하던가요?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요. 숫자 1을 뭐라고 그러죠? by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왜 자전거 앞에 bi 붙었죠? bi 붙었었잖아요. 아유, 그래서 바이패드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될까? 발이 몇 개짜리? 발 2개짜리 이족 보행하는 동물들을 바이패드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센티패드라고 하면 써볼까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얘는 발이 몇 개? 센트가 몇이에요? 센츄리가 몇 년이에요? 센츄리가 10년이에요. 야, 내가 이런 애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니 미쳐버리겠다 진짜. 저기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받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센츄리는 모르고. 그러면 1미터는 몇 센치죠, 1미터가? 1달러가 몇 센트죠? 아유, 안 되겠다, 얘들.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0종류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 엄청난 창의력은 또 뭡니까? 아, 나 완전 맛이 간다. 아, 돌아버리겠네. 얘가 지냅니다. 센티패드가 지냅니다. 발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 돌아버리겠다. 100종류. 유도한 것도 아니야. 바이패드는 2종류. 그다음에 옥토퍼스는 8종류. 이건 맞거든요. 이거 8종류인데 100종류. 아. 자, 그다음에 시작부터 저를 너무 즐겁게 해주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analyze라는 데 다음번에 패드 나오면 이제 단어 좀 더 붙여가 볼게요. 어려운 단어들로. analyze라고 할 때 앞에 ANA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얘는 of나 this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lie라는 말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뭐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었냐면 풀리다라는 loose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로 배웠어요?
네.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paralyze라고 쓰게 되면 얘가 against의 의미거나 나란히가 된다라고 그래서 얘가 나란히 옆에서 같이 먹는 놈 parasite, 기생충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paralyze라고 쓰면 풀리는 걸 막아버리는 거여서 마비시키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the paralyzed라고 쓰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돼서 패럴림픽이라고 하면 그게 장애인 올림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요에는 부정어를 만들거나 떼어버리다는 이런 말을 만드는 거여서 이게 하나하나 떼어서 풀어놓고 이해하는 거여서 analyze가 분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LYSIS로 적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electro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걸 자주 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풀리다, 분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여서 얘가 전기분해라는 아주 어려운 명사가 됩니다. 앞에다가 그러면 사이코 같은 말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뭐가 되죠? 사이클로시스면 그러면 심리 분석이라는 이런 명사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니까 그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술. 그 다음에 in this process, 이 프로세스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술은 is ability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다양한 요인들을 비교하는 능력이죠. 자, 뭐 하기 위해 쓰냐면 더 깊은 이해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하는 능력입니다. 자, 앞에 있는 COM이라는 말은 이제 지겨우려고 그래요. 이젠 설마 이건 다 익혔겠죠? CON이 뭐였죠? 함께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N은 항상 P 앞에서 뭘로 변하더라? M으로 변하더라, 그죠? 그래서 함께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보는 겁니다. 자, 원래는 PA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다라는 말이에요. 프레파레라는 로마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보다 그 다음에 또는 보이다라고 아는 게 더 쉬워요. 이렇게 해서 또 어디 나중에 다른 영어 어원책 보시고 나서 저 새끼 삐꾸같이 틀리게 가르쳤다 그러지 마시고 알고 있어요. 원래는 준비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다 보이다라고 해놓으면 함께 놓고 보는 거니까 어때요? 얘가 비교하다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비유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쓰여요. 같이 놓고 A하고 B를 같이 놓고 있잖아요. A를 with하고 B에 이렇게 쓰게 되면 A와 B를 함께 놓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어떤 말이 더 어울리냐면 비교하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고요. 만약에 A 뒤에 to B라고 쓰면 두 개를 놓고 같이 보긴 보는데 A를 B에 빗대서 보는 거니까 얘는 어디에 더 어울리냐면 비유하다에 어울리죠. 그런데 얘네는 두 가지가 완벽하게 따로 떨어지지는 않고 서로 비슷하게 뒤섞여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다, 비유하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돼요. 옛날에는 완전히 나눠 썼는데 이 말을 잘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나라 말인데도. 그래서 서로 섞어 쓰다 보면 용법이 엉켜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한국 사람들 예를 들어 요즘 이거 많이 틀리잖아요. 의하고 애하고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점점 이 자리를 애가 자꾸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섞여버리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같이 놓고 보는 거니까 비교하다라는 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SE라는 단어가 초반부에 첫 주에 나왔죠. SE는 앞에 들어가면 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보이게 만들다라는 말이 되어서 분리하다라는 말이 된 거고 여기 있는 AT라는 말은요. 얘는 동사를 나타내는 전미사로도 쓰지만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도 되죠. 그래서 분리된 떨어진이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transparent, apparent이 첫 번째 주에 배웠던 거예요. 아주 뚜렷한, 명확한이라는 말을 가졌던.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쯤부터는 그래서 이제 단어를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복습의 느낌이 조금 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인체에 대한 연구에서 이 연구자들이 define the strength, 그 힘을 정의할 수도 있죠. 힘이란데 뭐의 힘이냐면 근육의 힘을 정의할 수 있는데 단지 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by 뭐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근육의 힘을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define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DE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1번 뭐였죠? 이미 나왔습니다. 얘도 뭐였어요? 아래로라는 down의 의미를 가졌죠.
자, 그거 말고 영어의 거의 모든 접두사는 뭐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강조의 의미로도 쓸 수 있어서 D가 강조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FIN이라는 그는 FI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and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중에 있죠. FIN이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있죠? 네, finish 같은 단어가 그래서 끝내다라는 단어가 되고 final 같은 단어가 끝내다라는 단어가 되고 그 영어로 된 영화 보면 끝날 때 the end라고 나오는데 불어로 된 영화 보면 la fine라고 나오는 게 그게 끝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define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된 거냐면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버리는 걸 define이라고 그래서 얘가 정의하다, 규정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뭐 final, finish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finite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ite가 들어가면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서 뭐가 있는 거냐면 끝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유한한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finite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정의 접두 in 한번 붙여볼까요? 그래서 infinite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그러면 유한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반대말이 됐으니까 무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infinity라는 자동차 이름이 있어요. 자동차 상표 중에 infinity라는 차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뭐 무한질주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musc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muscle이라는 단어는 근육이죠, 그죠? 근데 얘는 뒤에 CLE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데 이 CLE라는 전미사가 들어가면 쟤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뭔가를 작게 만들어 놓은 축소형 어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part라는 말이 부분인데 particle이라는 이런 말을 쓰면 얘는 뭐가 되죠? 아주 작은 입자, 소입자를 나타내는다는 게 얘가 축소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그래요. 여기 있는 MUS는 마우스 G예요. 그래서 이게 muscle이라는 단어가 왜 G가 됐냐면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기본 사상들이 다 그리스 로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 잘못하면 또 잘못 얘기 꺼내면 의도와 다르게 욕먹을까봐 그리스 사람들은 여자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건 소위 얘기하는 완전 근육질의 남자 몸매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침 먹고 일어나면 걔들이 오전에 한 서너 시간씩 헬스를 했거든요. 그 공동 목욕탕이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저씨도 죽을 때 몸이 그런 거지 젊었을 때 몸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남자의 몸매에서 추구를 했기 때문에 소위 공동 목욕탕에 아침에 모여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그 목욕하고 거기서 이제 뭐 엿기 들고 운동하고 열심히 그러고 한 다음에 오후에 모여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여자는 뭐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냐면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근육질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의 몸매가 예쁘다는 생각을 그리스 애들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그래서 남자 몸매 자랑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옷 안 입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 올림픽은 완전히 나체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입장이 금지됐었어요. 남자들끼리만 하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 근육 자랑한다고 이렇게 팔뚝을 딱 올리면 저같이 이렇게 살밖에 없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근육 있는 사람들은 막 근육이 꿈틀꿈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움직이는 G 모양 같다고 근육을 머슬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 작은 G라고 붙인 거예요. 아, 좀 믿어줘요. 좀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안 믿어. 홍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홍합을 머셀이라고 그러죠. MUSCL이라고 쓰는데 그 머스도 똑같이 G예요. 홍합 안에 들어있는 놈의 모양이 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머셀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그 목소리 예쁜 걸 갖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카르멘이라고 불렀던 거죠. 말을 하면 좀 믿어줘요. 다 유래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단어예요. 뭐 칸타타라 이런 단어들이 다 거기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isability가 이런 능력이 아주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건데 AS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자음이 두 개가 이렇게 연속하면 이때 얘는 접두사 뭐가 변한 거예요? AD가 변한 거예요. AD가 뭐 한 거죠? 자음 동화한 겁니다. 그래서 AD가 뒤에 SAT가 되는데 AD가 영어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갖고 있는 접두사라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디로라는 to의 의미 그러다가
각종 전치사들이 다 붙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찔끔찔끔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to의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영어의 거의 모든 접두사는 뭘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강조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전치사로 쓰이는 것들에다가 뒤에다가 전치사 또 쓰면 안 되는 소위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라고 했죠. 여기 set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에서 볼 때는 주로 뭐로 보는 거냐면 이 SAT가 SAT로 여러분이 주로 보는 거예요. 사티스라는 로마 말에서 나오는 건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충분한이라는 enough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돈이라는 말에서 asset이라는 단어가 자산이라는 단어가 됐던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단어 중에 여러분이 아는 거 많죠? 그죠? 충분하게 주면 뭐예요? satisfy 하죠. 만족시키다 이런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절대 느끼지 않는 그 포만감을 뭐라 그러죠? 그걸 satiety라고 그래요. 두 번, 세 번째 나오기 시작하는 단어들은 제가 단어를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계속 추가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붙여드릴게요. 그렇게 맞춰가면서 한번 외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이 능력이 중요한 재산이죠. 누구에게는 중요한 재산이냐면 과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재산인데, 이게 어떤 과학자들이냐? 애들이 목표로 해요. 그 다음에 물리적 결과를 예측하는 걸 목표로 하는 과학자들. 자, 그 다음에 또는 앞에 나왔던 단어네요. 이 퍼포먼스를 분석하려는 과학자들이죠. 다양한 환경에서의 퍼포먼스를 분석하려는 그 과학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즉 여러 가지를 가져다 놓고 비교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predict라는 말이, pre는 너무너무 중요한 접두사입니다. pre라는 말이 들어가면 미리라는 말이 되거나 그 다음 위치상 앞쪽을 나타내네요. 그러면 영어로 풀자면 미리라는 말은 beforehand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상 앞쪽을 나타내는 말 영어로 before이라고 그러죠. 사실 before이라는 말도 보면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있다라는 비동사가 있고 뒤에 있는 for이라는 말이 앞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말 자체가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behind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비동사하고 뒤라는 hind가 붙어버린 거예요. 동물의 뒷발을 영어로 hind legs라고 하거든요. 그럼 behind를 아는 사람은 뒷발 정도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보면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꾸 그렇게 단어를 붙여가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지만, 한자어로 바꾸면 우리말의 앞전자나 미리 선자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미리라는 말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자라는 말 이렇게 쓰면 될 거고, 한자 싫어하시지만 이 정도는 알겠죠. 자, predict라고 할 때 dic라는 말이 들어가면 쟤는 디카레라는 로마 말에서 나온 걸로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어렵진 않네요. 얘가 들어가면 얘도 한자어로 쓰면 우리말의 말씀 한자 정도에 가깝겠죠. 그래서 diction이라고 쓰면 얘가 뭐예요? diction이라고 쓰면 얘는 그냥 추상명사 만드는 명사형 어미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 뭐 되죠? 얘 그냥 말입니다. diction이라고 쓰면. dictionary라고 쓰면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dictionary라고 쓸 때 ry가 붙으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모아놓거나 그 다음에 장소가 되거나,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뭐예요? 말을 모아놓은 거니까 사전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집합명사도 많이 되죠. 머신은 기계인데 machinery라고 쓰면 기계류라는 단어가 되는 게, weapon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기가 되는데 이 뒤에다가 weaponry라고 이렇게 쓰면 무기류라는 명사가 되죠. 근데 영어 선생님들이 이 차이를 구별시켜 주려고 무기류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기를 집합명사로 쓸 때도 그냥 무기라고 그래요. 각자 무기 하나씩들 가지고 와 라고 할 때는 집합명사가 아니고 그냥 보통명사고요. 대한민국 육군의 무기 수준이 대단히 높아 라고 할 때는 그 무기는 집합명사거든요. 근데 그때 무기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를 여러분이 이 단어가 다른 거랑 다르다는 걸 구별해 보라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predict라고 쓰게 되면 뭐가 된 거냐면 미리 말하다 라는 말이 됐으니까 얘가 예언하다, 예측하다 라는 이런 단어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before이라는 말이 미리 앞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be가 있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for가 모여서 걔가 앞쪽이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pre의 의미를 가지는 자리에다가 for를 쓰고 그 다음에 dict를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잘 아는 단어 tail로 바꿔도 똑같이 foretell이라고 쓰면 똑같이 예언하다, 예측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해요. 예, 얘도
뭐 꼭 여기서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곧 등장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뭐. 쓴 김에 하나만 써볼까요? 그래서 forehead라고 쓰면 머리 중에 제일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겠네요. 어디겠어요? 얘가 이마 맞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it's crucial. 오늘 crucial 나올 건데 지금 뭐 결정적인 이런 뜻이고요. 뒤에 나옵니다. 오늘. To remember. 그래서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의 이해가 가끔씩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illusion은 지난번에 한번 단어가 나오긴 했었죠. 설명은 여기서 처음 하지만 lose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play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서 이게 illusion이라고 하면 각각 무엇들이 전부 다 등장을 하는 거냐면 옛날 그리스의 연극을 하는 곳에 무대장치에서 등장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데서 파생을 한 단어예요. 그래서 착각, 착시 다르게 보이는 모든 걸 다 나타내죠. 신기루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확실성에 대한 확실하다라는 이런 착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죠. 자, 심지어는요, 그 다음에 the most reliable experts가 가장 믿을 만한 전문가들도 can be misled 될 수 있어요. 잘못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왔던 건데 MIS는 뜻이 있는 접두사라고 그랬죠. 어떤 뜻이 있는? bad나 wrong에, 즉 나쁘거나 틀렸거나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앞에 mis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behavior이라는 단어와 행동이라는 단어 앞에 misbehavior이라고 쓰면 어떤 행동이요? 예, 나쁜 행동을 misbehavior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의 접두어도 약간씩 자기들의 의미를 따로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전문가들도 잘못 이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걔네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뭘 인식하지 못하냐면 어떻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리되는지, 그 다음에 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면이라는 말이네요. 자, 앞에 DI라는 말은요, BI하고 같아요. B가 거꾸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면 외우기는 쉬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BI가 거꾸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얘가 2의 의미를 가졌다, 2개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divide라는 단어는 앞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끼어 있냐면 BID라는 보다라는 말이 들어있군요. 우리가 보는 걸 비디오라고 그러고 듣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오디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디오가 이거예요. 비데레라는 로마어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틴어로 비데레라고 쓰는 건 얘 이렇게 쓰면 이게 보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라틴어 몰라도 돼요. 이걸 왜 쓰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라틴어에서 전형적으로 동사 전미사가 에레라고 쓰고 명사 전미사를 이우스라고 써요. 또는 이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제가 왜 말하냐면 제가 그냥 많이 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라틴어 쓸데없이 공부해가지고 써먹기는 하는데 저 사어잖아요. 라틴어는 지구상에서 소멸된 말입니다. 없어진 말인데 유래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죠. 어쨌든 얘가 들어가면 그래서 다 눈으로 보는 건데 몇 개로 보이게 보는 거죠? 2개로 보이게 나누는 거니까 divide가 나누다라는 말이 된 거죠. BID는 BIS로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부정어 한번 붙여볼까요? 그리고 individual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쪼갤 수 없는 이라는 말이 되어서 개체, 개인, 개별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visual이라는 단어 다 이런 데서 나온 거네요. visible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visible 이라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라는 얘기니까 형태가 있는 유형의라는 말이 될 거고 visual 이라는 말은 형용사 전미사 붙어서 시각의 시각적인 이라는 말이 되겠죠. 앞에 가운데 AUD 들어가면 듣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 의문과 그 다음에 검증이 꼭 필요한 거죠. 에세가 뭐라고요? 본질이요. 외워주셨어요? 에세가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our conclusion이 are based on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sound evidence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sound라고 하면 형용사로 건전한 자, 건전하다라는 얘기는 나쁜 요소가 끼어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흔히 완전한이라는 말로도 온전한 이런 느낌의 단어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evidence는 앞에 e가 붙었는데 뒤에 뭐가 붙었냐면 bid가 붙었네요. evident이라고 쓰게 되면 앞에 e는 그러면 뭐가 된 거죠? ex가 된 거겠죠. 그래서 밖에서도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여서 evident이라고 쓰면 형용사로 뚜렷한이 되고 방금 했던 거여서 설명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말로 쓸 때 evidence라는 명사를 쓴 거죠. 모발하기보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완전한 증거에 기반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네요.